내가 30년을 바친 회사인데 고작 이 돈이라고? 대기업 30년 차 과장, 퇴직 후 받은 첫 연금 고작 이 금액. 현실 직격탄. 제목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얼마 전 제 선배 민수형 59이 딱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다닌 회사,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월 200은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퇴직 후 첫 달 통장에 찍힌 숫자는 148만 원. 세금 떼고 건강보험 떼고 여기저기 빠져나가니 실수령액은 130만 원 남짓. 대기업 과장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 우리 모두 나는 다를 거야 라며 안심하다가도 막상 숫자로 마주하면 멘붕이 오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민수형의 사례를 출발점으로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현실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지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약 5,000자 분량이니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읽어주세요. 1. 민수형의 통장 쇼크 내 월급의 그림자만 남았다. 상황 요약. 59세 퇴직, 퇴직금 2억 원 수령. 국민연금 예상액 월 93만 원, 실수령 84만 원. 퇴직연금 DC에서 연금 전환 후 월 46만 원. 개인연금 IRP 월 18만 원. 합계 148만 원, 세후 130만 원. 회사 다닐 때 식대 교통 비성 과급까지 합치면 월 55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연금으로는 4분의 1도 안 되네. 이 순간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연금을 월급 대체 수단으로 착각할까? 수치의 착시. 공단에서 보내오는 예상 연금액은 명목금액. 세금 4대 보험료장, 기후, 양 보험료 등을 빼면 1015%가 날아갑니다. 물가 상승. 1994년 컵라면 300원, 2024년 1,000원. 물가 2배 오르면 연금 실질 가치는 반토막. 생애주기 5판. 은퇴 후에도 2530년은 더 산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진짜 내 얘기일 줄은 몰랐던 거죠. 3. 그래도 방법은 있다. 실전 대비 3단계 로드맵. 단계 1 지출 구조 다이어트. 고정비부터 자르기, 통신비, 보험, 구독 서비스. 주거비 최적화. 자녀 독립 후 방 2개 비는 아파트. 전월세 돌리면 월 60만 원 수입. 건강관리 선투자. 병원비는 노후 파산의 지뢰. 매일 30분 걷기로 약값을 줄인다. 단계의 소득의 세 줄기 만들기. 적극형 60대 맞춤 N잡. 온라인 강의 30년 노하우를 3시간 패키지로. 월 50만 100만 원 가능. 시니어 인턴십 공공기관지 자체 프로젝트 참여. 월 80만 원 내외. 중립형 배당이자 수입. 고배당 ETF에 연 5% 목표. 5천만 원 넣으면 월 20만 원. 국채 우량채 3%대. 안전 쿠션 역할. 보수형 임대 소득. 앞서 말한 방 2칸, 농가주택 별채, 소형 오피스텔 등. 단계 3 심리관계 리모델링. 정체성 재설정. 나는 과장 출신 대신 나는 전문가. 커뮤니티 합류, 동호회, 봉사단체, 사회적 연결망이 곧 기회. 배우자와의 가계부 회의, 서로의 기대치 조정, 분기마다 1회 필수. 4. 설득력 더하는 현실 사례 3가지. 사례 58세 여교사 지연씨. 퇴직연금 월 110만 원. 교재 지필로 연 1200만 원 추가. 비결? 퇴직 5년 전부터 블로그로 팬층 구축. 교단 떠났지만 온라인 교실은 은퇴가 없더라고요. 사례 61세 공무원 출신 동호씨. 연금 월 180만 원. 퇴직금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배당 ETF에. 연 배당 4.8% 월 28만 원 추가. 자녀방 단기 임대 월 40만 원. 연금 배당 임대 248만 원. 생활비 220만 원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례 56세 보험 설계사 경숙씨. 연금 월 95만 원. 시니어 모델 알바주 2회 월 60만 원. SNS 라이브 커머스로 건강식품 판매 월 70만 원. 스마트폰 하나면 나이도 경력도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5. 내 통장이 웃게 만드는 5가지 실천 팁. 연금 세후 금액부터
확인 국민연금 공단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실수령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물가 상승률 3% 가정 목표 생활비 현재 생활비 1.03 남은 연수. 가계부 대신 현금 봉투, 실험식비 문화비 등 항목별 봉투에 주간 예산 넣고 쓰기. 건강 체크업 정기 구독 6개월마다 혈압 혈당 지질 검사. 조기 발견이 최고의 저축. 나는 왜 돈을 쓰는가? 질문 소비 일기 쓰면 충동 지출 20% 감소 실험 결과. 6. 맺은 말 은퇴는 결승선이 아니라 새 출발선. 민수형은 첫 연금 액수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출을 250만원, 180만원으로 줄이고 퇴직금 일부로 배당 ETF를 사서 월 25만원을 벌어들이고 회사 후배 대상 멘토링 강의로 월 4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연금 130배당 25, 강의 40, 195만원으로 적자 없이 스트레스도 없이 살아가요. 결국 핵심은 연금은 기본소득, 나머지는 내가 만든다는 태도입니다. 퇴직이 두렵다면 오늘 당장 지출을 점검하고 나만의 세 번째 소득주를 설계해 보세요. 10년 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웃을지 울지는 바로 오늘의 작은 행동이 결정합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커피 한 모금 들이키고 통장부터 열어볼까요? 대기업 30년 차 과장, 퇴직 후 받은 첫 연금 고작 이 금액.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냉혹한 숫자의 진실. 대기업에서 30년 일했는데 고작 이 금액밖에 안 나온다고요? 수많은 직장인이 은퇴 후 처음 받아본 연금액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평생을 기업에 헌신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온 중간 관리자일수록 그 불일치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최근 59세에 퇴직한 민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해왔지만 퇴직 후 처음 입금된 연금 총액은 세전 148만원, 세후 1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연금으로 월 200쯤은 나오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대와 현실의 괴리 왜 이렇게 심한가? 예상 연금액 실수령액이 아니다. 공단에서 안내받는 연금 예상 금액은 명목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차감되며 실수령액은 약 1015%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85만원만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죠. 퇴직연금도 기대만큼 안 나온다. 퇴직연금 특히 DC형, 개인형 IRP은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정기예금 수준으로 묶어둔 경우 연 수익률 12%에 불과하며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매우 적어집니다. 물가 상승의 무서움. 연금은 대부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생필품, 공공요금, 외식비 등은 해마다 인상됩니다. 즉, 연금의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2.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위험한 이유.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연금은 든든한 후방 지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220만원 이상인데 연금만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는 가정은 드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세, 건강 수명은 74세입니다. 최소 2030년의 은퇴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는 건 재정적 리스크를 키우는 일입니다. 3. 은퇴 후 삶을 위한 3중 소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은퇴 후 재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3중 소득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장점 비교적 안정적, 수명과 무관하게 평생 수령 가능. 단점 실수령액이 적고 물가 상승률 반영이 미약. 보완소득 투자 수익. 배당주, 채권, ETF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예시 5천만원을 연 5% 수익률로 운용월 20만원 수익. 장점 현금 흐름 강화, 장기적으로 자산 증가 가능.
단점 투자 손실 가능성, 일정한 학습과 관리 필요. 활동 소득 일 또는 창업.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취미 기반 수익 활동. 예시 은퇴 전 직무 활용, 온라인 강의 월 50만원. 장점 사회적 연결 유지, 자존감 회복. 단점 체력과 건강, 시장 수요에 영향받음. 4. 실제 성공 사례 3가지. 사례 1. 58세 퇴직 여교사 교재 출판과 온라인 강의로 월 100만원 추가. 퇴직 후 교직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시작. 수강생 대상 교재도 출판에 판매. 연금 110만원 강의 출판 수입 100만원 총 월 210만원 수입. 사례 2. 61세 전직 공무원 배당 투자로 연금 보완. 국민연금 90만원 공무원 퇴직연금 90만원. 퇴직금 일부를 배당 ETF에 투자 월 30만원 수익. 자녀의 빈방을 월세 전환 월 40만원 수익. 총 월 260만원 확보. 사례 3. 56세 자영업 은퇴자 유튜브 SNS로 소득 창출. 건강식품 운동법 소개 콘텐츠 운영. 온라인 소통으로 월 평균 60만원의 광고 협찬 수입 발생. 연금 외부 소득으로 소비 여유 확보.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5가지. 연금 실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사, 보험사 등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생활비 구조화. 지출 항목별로 나누고 최소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구분할 것. 건강투자. 은퇴 후 의료비는 폭탄처럼 터질 수 있음. 정기검진, 체중관리, 운동습관은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의 지출 절감 효과. 소득 다각화. 작더라도 월 2030만 원의 부가 수입원을 확보할 것. 블로그, 중고 판매, 재능 마켓, 글쓰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 선택. 심리적 준비와 관계 관리. 나는 직장인이 아닌 나는 나라는 정체성 전환. 배우자, 자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은퇴 후 역할 재정립. 맺으며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은퇴의 얼굴. 연금은 우리 노후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했는데 이 정도? 하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수입 구조 점검과 재설계가 필수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설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퇴직 후 연금 받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말하고 있는 숫자는 앞으로의 삶이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똑바로 마주하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에 착수해 보시길 권합니다. 33년 동안 믿고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김광수 가명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30대 초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아이들 학원비가 빠듯해도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수령액 안내서를 받아본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3년을 꼬박 부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89만 원.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 많은 이들이 김 씨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막상 수령할 나이가 되고 나면 현실은 전혀 기대와 다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요. 본론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믿음이 만든 착각.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후 생활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바로 멘붕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현실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 2024년 기준 전체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 원. 김 씨처럼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도 100만 원 안팎이 전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 상한액 제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물가 상승률과 괴리, 과거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현재 물가와 맞지 않음. 연금 개시 연령 증가, 수령 시점이 65세로 늦춰지며 더 오랜 시간 자산 공백 발생.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기초자산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준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소득, 노후주거 전략이 더해져야 비로소 안정된 은퇴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국민연금의 현실. 사례 1. 33년 부었는데 결국 알바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태호 64세, 전직 공무원 계약직. 수령연금 국민연금 97만원. 상황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커져 현재 아파트 경비직 근무 중.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내랑 둘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특히 건강보험료랑 병원비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 커버가 안 되자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함. 사례 2 퇴직금 1억 날리고 연금으로만 버티는 중. 이름 정미선 61세 주부. 수령연금 국민연금 59만원. 상황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 남편이 퇴직할 때 퇴직금 1억 있었어요. 딸 결혼시키고 대출 갚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연금 98만원, 제 연금 59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조금만 병원 다녀와도 적자예요. 외식도 끊은 지 오래예요. 결론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움. 사례 3 국민연금 믿지 말고 투자도 병행하세요. 이름 김동석 66세 전 자영업자. 수령연금 국민연금 71만원. 상황 50대 중반부터 ETF에 투자 시작. 월 배당 60만원 추가 수입. 저는 자영업하면서 국민연금만 부으면 안 된다는 걸 5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배당 ETF 쪽에서 모았죠. 지금은 국민연금이랑 배당 수익이 합쳐져서 130만원쯤 돼요. 숨통은 좀 트이죠. 결론 국민연금 외에 개인 투자나 연금 병행이 노후 안정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 결론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33년을 부어도 그 금액만으로는 노후가 결코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노후 플랜을 세우세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ETF 등 다양한 수단을 공부하고 활용하세요. 건강관리는 최고의 연금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김광수 씨는 요즘 다시 노후 재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재점검하고 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며 지출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노후 준비의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33년 납부한 남성 수령액 보고 충격받은 이유. 전문가가 짚어보는 국민연금의 현실과 노후 준비 전략. 1. 서론 국민연금은 안전망이지 완전한 노후 보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은퇴 이후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충격과 실망은 꽤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설계 목적과 수령 구조, 그리고 현재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제도, 구조 및 평균 수령액 분석. 설계 목적.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발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지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수령액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 납부 소득 기준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유리. 연금 개시 연령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음 연기연금 시 최대 36% 증액 가능. 하지만 제도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소득 반영률 또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중입니다. 현재 43.5%.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 전체 평균 수령액 62만 원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 원. 즉 30년 이상 가입해도 연금만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이유 3가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제. 2024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 최고 553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수준까지만 인정되며 상한 초과분은 수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물가 상승 반영의 한계. 연금은 일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실질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등 노년기의 필수적인 항목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릅니다. 수급 개시 시점의 상승. 연금 수급 개시는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어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은퇴가 60세에 이루어진다면 최대 5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며 이는 별도의 자산이 없으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4. 사례를 통해 보는 현실. 사례 1. 33년 납부 후 예상 수령액 89만원. 한 직장인은 30대 초반부터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직전 수령 예상액이 8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비의 3,040%밖에 충당되지 않으며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부부 합산 160만원 병원비로 빠듯한 현실. 부부가 각각 30년 가까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매달 총 160만원을 수령 중이나 의료비 및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공과금, 주택관리비 등만으로 절반 이상이 지출됩니다. 외식, 여행, 여가 비용은 사실상 배제된 삶을 살고 있음. 사례 3. 연금 배당 투자 병행한 사례. 50대 후반부터 연금 외에 배당 ETF 투자를 병행한 자영업자는 현재 국민연금 외에 월 약 60만원의 배당 수입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소득원 확보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5가지 노후 준비 전략. 1.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으로 인식할 것.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생계보장 수준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할 기초수입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추가 소득 구조를 쌓아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적극 활용.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과 장기 자산 운용의 핵심입니다. 특히 ETF나 TDF 타깃데이트 펀드를 활용한 적립식 운용이 추천됩니다. 3. 배당 및 임대소득 다각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미국 배당주 ETF, REITs, 소형 상가 임대 등. 4. 주거비 절감 전략 수립. 노후 주거는 지출의 핵심입니다. 작아라도 관리비가 적은 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 혹은 전월세 자산을 통한 임대 수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의료 간병 리스크 대비. 치매,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대비한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민간 보장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평소 건강관리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유용한 기반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분명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노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자산과 소득원을 준비하십시오. 혹시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재무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은퇴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나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상과 의무 속에서 진짜 원하는 삶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생활, 적은 생활비로 평소 꿈꾸던 낙원을 직접 느껴볼 기회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잠깐 살아보며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해외 낙원 3곳을 소개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까요?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하신 50대, 60대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집안일, 이웃과의 뻔한 대화, 가끔은 고독한 기분까지 혹시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시간을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죠. 그래서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게 꼭 거창한 이민이나 완전한 이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달에서 1년 정도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충전하고 인생의 힌트를 얻는 거죠. 오늘은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을 소개하며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지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1. 따뜻한 미소와 저렴한 생활비의 천국, 태국 치앙마이.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국은 한국인 은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앙마이는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죠. 사례 1. 김선호 61세님은 은퇴 후 치앙마이에서 6개월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평생 치열하게 일해왔고 퇴직 후에는 고요한 삶을 원했죠. 처음엔 적응이 좀 힘들었어요.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색하고 영어도 짧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사람들과 미소로 인사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싸게 사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월 100만 원이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박한 집세, 신선한 식료품, 그리고 저렴한 외식비까지 서울에선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호님은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생기니 몸도 가벼워지고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2. 유럽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포르투갈 포르투. 포르투갈은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급부상 중입니다.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가 이유인데요. 포르투는 와인과 바다, 그리고 낭만적인 골목길로 유명합니다. 사례 2. 이영희 58세님은 평소 유럽 여행을 좋아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달 살기를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포르투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엔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한잔하며 책을 읽는 게 제 하루 일상이 됐죠. 포르투에서는 월세 60만 원 정도로 괜찮은 스튜디오를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교통비와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여기선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3.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멕시코 메리다. 멕시코의 메리다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점점 은퇴자들 사이에서 숨은 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이 도시는 안전하고 문화적인 매력과 따뜻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사례 3. 최정훈 65세님은 처음엔 멕시코라니 너무 먼 나라 아닐까? 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방문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메리다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활기가 넘쳐요. 현지 축제에서 춤추는 할머니들을 보며 저도 삶의 에너지를 얻었죠. 정훈님은 현지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스페인어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메리다는 생활비가 월 80만 원 정도로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푸른 바다와 역사적인 건축물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넘칩니다. 결론, 왜 지금 떠나야 할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살아보는 건 단순히 여행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살아보는 것. 때로는 이런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삶의 여유를 배우거나, 포르투에서 낭만적인 골목을 거닐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거나, 메리다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에너지를 얻는 것.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동력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점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건강, 체력, 재정적 여유 모두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잠깐이라도 떠나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낙원,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50대와 60대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장과 가족 중심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에서 잠깐 산다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와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것의 가치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1. 해외 생활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익숙하지만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환경 변화의 심리적 전환 효과로 설명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감각을 자극받으며 우리의 뇌는 더 활발히 작동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의 조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스트레스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더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 방식을 키워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뇌를 자극해야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지훈 64세님은 치앙마이에서 6개월을 살며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렸다면 여기선 그냥 하루를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이곳 사람들의 여유로운 태도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줬죠. 라고 말했습니다. 2. 경제적 여유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많은 분이 은퇴 후 해외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에서의 생활비는 한국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태국 치앙마이, 포르투갈 포르투, 멕시코 메리다와 같은 도시들은 월 100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방식은 은퇴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해외에서의 저렴한 생활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사례. 이영희 58세님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2달 동안 살아보며 한국과 다른 경제적 여유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선 외식 한번 하려면 부담이 됐는데 여기선 매일 신선한 해산물과 와인을 즐기며도 돈 걱정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차분히 세울 수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3. 건강과 행복의 새로운 발견. 은퇴 후 해외에서의 잠깐의 거주는 단순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변화를 줍니다. 다른 환경에서의 산책, 새로운 음식, 그리고 활기찬 현지 문화는 우리가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활동은 단조로운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신체적 활동량을 늘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사례. 최정훈 65세님은 멕시코 메리다에서 요가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선 운동이 의무 같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돼요. 현지 친구들과 요가를 하면서 삶의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4. 낯선 곳에서 나를 재발견하다. 한국에서 늘 가족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분들은 은퇴 후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건 이런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심리학에서는 환경 변화를 자기 성찰의 중요한 기회로 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박미선 60세님은 치앙마이에서 무계획의 하루를 실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에 얽매여 있었던 걸 알게 됐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조언.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보는 경험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 건강, 재정적 여유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그리고 있나요?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치앙마이의 여유, 포르투의 낭만, 메리다의 활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도전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삶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 59세, 퇴직 6개월 만에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느끼게 되는 막막함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59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 6개월 만에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설계도가 무너졌다라며 크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분은 열심히 근무하면서 나는 은퇴만 하면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부족함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벗고 나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벽을 여러 군데서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인생 설계도가 무너졌을까? 사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정말 열심히 한 길을 걸어오신 거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위험한 현장도 적잖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퇴 전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조직에서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갑자기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공백이에요.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 경찰서라는 조직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신분증 하나만 내밀면 인정받던 환경에서 갑작스레 벗어나는 순간 나는 이제 뭐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정체성 혼란. 내 모든 삶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책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직책이 사라지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시간의 여유. 이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삶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그려왔던 은퇴 후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라는 자괴감과 함께 설계도가 흔들리는 거죠. 2.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다녔고 어느 정도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연금이 있으면 큰 위기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부분만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삶의 태도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 vs 마음의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 별다른 목표 없이 보내면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조정.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핀잔을 듣거나 예전엔 몰랐던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조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속했던 공동체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모임을 찾거나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미리부터 은퇴하고 나서 나는 뭘 해야 할까? 어떤 공부를 더 해볼까? 내가 좀 더 재미 붙일 만한 취미나 재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퇴직 후 허탈감이 훨씬 크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각자 다른 직종이지만 비슷한 은퇴 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3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릴까 해요. 사례 A. 교사로 35년 근무한 60세 여성. 이분은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단에서 내려오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지셨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받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다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핵심 포인트.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봉사나 활동을 찾음으로써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다시 찾은 사례입니다. 사례 B. 대기업을 25년 다닌 55세 남성. 그는 직장에서의 위치와 명함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만큼 퇴직 후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도태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회사 나가면 주변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자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점점 집안에 틀어박혔다고 해요. 이분이 찾은 돌파구는 오랫동안 취미로 해온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라이딩 여행도 같이 다니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일상을 기록하니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죠. 핵심 포인트. 막연히 집 안에만 있으면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누구와든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작은 목표라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C. 은행권에 30년 몸담았던 59세 남성. 평생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으니 본인도 퇴직 후 돈은 충분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정작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살려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훅훅 들어오더랍니다.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간병비, 또 자기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보다 금전적 부담이 컸대요. 결국 이분은 너무 늦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컨설팅이나 세무 상담 같은 일을 조금씩 맡게 되셨는데 이게 금전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확신을 줬다고 해요. 핵심 포인트.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볼 길을 찾는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감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3사례 모두 한마디로 말해 은퇴 후 인생에도 분명 의미 있는 길이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4. 은퇴 후 설계도를 다시 그리려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진단. 퇴직 전에 혹은 퇴직 직후라도 좋으니 내 인생에서 진짜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역량 살리기.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대인관계 기술, 위기 대응력, 혹은 상담 능력 등등 본인이 간과하고 있는 역량이 꽤 많을 수 있어요. 예컨대 경찰 출신이라면 보안 컨설팅이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은 분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교사 출신이라면 과외나 학습 봉사,
은행원 출신이라면 재무 컨설팅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사회적 관계 재정비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 폭이 확 줄어들기 마련이니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의외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대화 속에서 해법을 찾기도 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집 앞 공원 산책하기처럼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존감도 오르고 나도 아직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5. 결국 은퇴도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경찰 공무원이든 교사든 은행원이든 대기업 직장인이든 모두가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진짜 내 이름을 찾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59세 경찰 공무원분도 퇴직 6개월이 지나며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지역의 청소년 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 친구들도 사귀고 계십니다. 처음엔 본인도 쑥스러워서 쉽게 마음을 못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내 경험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6. 마무리하며. 퇴직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임용고시나 각종 시험 혹은 취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방치해둔 채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의 설계도는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 발자국씩 내딛는다면 그 설계도는 얼마든지 새롭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미뤄두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장담컨대 은퇴 후 공백감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리부터 인생 2막, 3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두고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경찰 공무원 59세, 퇴직 6개월 만에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 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직장에 몸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경종을 울립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나의 새로운 시작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전해주죠.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A사 용지 한 장 펼쳐놓고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내일이 훨씬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부터라도 다시 준비를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하고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